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청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증거법 중에서 자백 보강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자백이 증거의 왕이다라고 해서 자백을 받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특히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백만 가지고는 유죄로 확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인식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재를 공유하고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백 교재가 공유되었습니다. 우리 형소법 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헌법 12조 7항에도 있죠.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해서 헌법과 형소법에 전부 다 자백보호법칙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백만으로 유죄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증거의 수집보다는 자백을 받는 데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자백보호법칙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라고 해서 돼 있고 그다음에 자백보호법칙이라는 걸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드렸지만 이 허위로 자백을 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자백이 허위인 때는 오판의 위험성이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중한 범죄, 더 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을 자백하거나 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조직 범죄에서 영심이나 조직의 우두머리 대리 처벌을 위하여 자백을 하는 경우 실제로 수사를 해보니까 대리로 자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권침해 방지, 그죠? 규문주의 절차에서는 자백을 얻기 위한 조선시대 고신이 합법화되어 있었으니까, 고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반성으로서 임성 없는 자백 증언 이익을 부정하고, 자백의 보안 법칙을 채택해서 인권 보호를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백 보강 법칙을 인정하는 이유는 우판을 방지하기 위한 것, 그리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백 보강 법칙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될 텐데, 형사 사건이겠죠? 일반 형사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뭐 민사 소송에서야 뭐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제 형사 사건이니까 자백을 해서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당연히 돼 있고, 그다음에 약식 사건도 불약식 벌금형으로 선고하는 사건도 형사 사건이니까 당연히 보험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직결심판원과 소형보호 사건에 대해서는 자백보호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백만으로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백을 필요로 보항을 필요로 하는 자백은 어떤 것이냐? 뭐 형소법과 헌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의 자백이 이렇게 돼 있고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당연히 피고인의 자백이겠죠. 피고인의 자백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판정에 있어서의 자백이다. 공판정에 있어서의 자백에도 보항법칙을 적용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럼 공범자의 자백은 될 것이냐? 공범자의 자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공범자의 자백도 보항증거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불효설, 필요설, 필요설, 공판정 자백 기준설, 이원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되어 판례는 판례를 보면 310조 형법 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판례가 뭐 이제 이것이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반대 신문권이 부정돼서 독립한 증언력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강 증거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느냐? 보강 증거도 증거니까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격 배제 법칙이나 위법식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는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전문 증거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럼 보강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독립 증거여야 되느냐? 아니, 독립된 증거여야 되겠죠. 독립된 증거여야 되겠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판례에 의하면 이런 판례 사업장부,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 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뭐 자백하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이런 건 업무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장부, 항해일지, 진료일지, 금전 출납부 같은 건 쭉 쓰는 거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에는 사무 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또는 기재, 그 존재 자체 및 그 내용이 사무가 처리됐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독립된 증거라고 볼 수 있고 뇌물 사건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지난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 능력이 있는 한 피고인의 금전 출납을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인즉 피고인의 겁자리에서 자백에 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전원합체 판례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죠. 사업장부, 항해일지, 진료일지, 유사한 금전 출납부 이런 것들은 자백하는 것이라 자백을 아니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또 피고인이 또 반성문 쓰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피고인이 자백을 또 자백으로 보강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이 사업장부, 항해일지, 진료일지, 금전출납부 이런 것들은 독립된 증거 자료로 할 수 있고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백에 대한 보완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황 증거 되느냐? 그러면 이 보완 증거의 자격은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독립 증거여야 되는데 정황 증거로도 되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자백에 대한 보완 증거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한하지 않고 간접 증거 또는 정황 증거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니까 정황 증거로 돼야지 어, 그렇지 않고 직접 증거가 다 필요하다 그러면 자백을 했는데 직접 증거가 또 필요하다 그러면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황 증거로도 족하다라는 것이고 공범자의 자백은 어떻게 되느냐? 공범자의 자백은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제 피고인은 자백을 하고 있는 경우에 공범죄의 자백을 보강증으로 삼아서 유죄 판결할 수 있는지 아니, 당연히 되죠. A, B 둘이 있는데 피고인 A가 자백을 하고 공범죄 B가 또 뭐 자백을 하면 당연히 공범죄의 자백의 증언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강증거의 범위는 보강증거가 어느 범위까지 자백을 보강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을 보강증거의 범위라고 하는데 죄체설과 진실성 담보설, 실질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통설 판례입니다. 판례고 범죄의 개별 구성 부분인 죄체 말이 어렵죠. Body of the crime의 보완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 죄체설이 있지만 자백의 진실성이 담보된다면 오판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진실성 담보설이 통사 판례입니다. 판례는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족하다. 진실성을 담보하면 족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 무시적 고찰, 부정요건, 이외의 사실, 동일성, 각자 규제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보강증거의 증명력은 보강증거의 증명력 정도는 보강증거가 그 자체만으로 객관적 구성 요건의 전부에 대해 심증을 얻게 할 정도를 증명력을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자백과 종합하여 심증을 얻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면 족한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 보완 증거로서 구속요건의 전부에 대해서 심증을 얻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겠죠. 자백과 결합해서 종합해서 심증을 얻을 수 있을 정도는 족하니까, 보완 증거가 자체만으로는 객관적 구속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백과 종합하여 범죄자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을 가지고 있으면 족하다. 그렇죠. 이게 아까 죄체설이 아니라 진실성 담보설이 의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험고지 위배된 경우 310조 형소법 310조에 위반하여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 판결을 했대요. 이렇게 이제 보험법칙이 있으니까, 그죠? 자백보험법칙이 있으니까 자백만 가지고 유죄로 판결할 수는 없겠죠. 증거 있어야 되니까 상소이고 상고이고 되는 것이고,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은 비상상고 이고되지만 이제 재심 사유는 아니다. 새로 무죄 증거가 발견된 거 아니므로 재심 사유는 아니다. 재심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백, 중세 시대 자백의 증거의 왕이다라고 해서 자백을 받기 위해서 인권을 침해했던 많은 역사적 사례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우리나라 헌법과 형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백 보강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